안녕하십니까. 아메리츠 파이낸셜 수석 부사장 이용돈입니다. 9월 5일 화요일 미국 경제 읽어주는 남자 경제남 시작합니다. 오늘 이런 얘기를 좀 나누겠습니다. 뉴욕 증시 얘기 좀 나누면서 보통 9월 달이 역사적으로 주식시장에서는 가장 약한 달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어떻게 될지 한번 좀 보겠고 8월 실업률이 3.8%로 18개월 만에 최고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3.8%가 최고니까 그동안 실업률이 거의 완전 고용에 가깝지 않았나 싶을 정도로 좋았는데요. 이것도 좀 살펴보겠고요. 7월 소비자 가격 지수가 3.3% 상승을 했다고 하고요. 남가주 집값과 관련된 이야기 좀 나누고 자동차 노조가 파업할지도 모른다. 또 이런 것들이 아마도 주식 시장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지니까 이런 얘기 좀 나눠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일단 오늘 노동절 연휴를 마치고 와 보니까요. 주식 시장에서 주가가 하락하기도 하고 또 다시 오르기도 하고 일단 화요일에 주식 거래주를 시작하기 위해 다우존스 산업평균 지수와 관련된 선물이 8포인트 또는 0.1% 하락을 했고요. S&P 500 선물은 0.19% 하락했고 나스닥 100은 하락한 후에 다시 0.24% 상승을 보였습니다. 근데 이런 움직임이 다우와 나스닥이 각각 1.4%와 약 3.3% 상승하면서 7월 이후 최고의 주를 보인 월스트리트의 긍정적인 주, 즉 지난주를 거치면서 발생을 한 것인데요. 한편 S&P 500 지수는 6월 이후 최고의 주를 기록한 2.5% 상승으로 출발을 했는데 다시 0.19% 하락하는 그런 모양새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미국 비농업 고용 보고서죠. 즉 non-farm payrolls 리포트를 포함한 경제 지표를 주시하면서 가격 상승 압력이 완화되고 있다는 새로운 신호를 주시하고 있는데요. 이 non-farm payrolls 리포트 보고서에 따르면 8월의 실업률이 3.8%로 오르면서 1년 이상 최고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 잠시 후에 하겠고요. 어쨌든 그런 이유로 historically the weakest months for equities 역사적으로 주식시장에서 가장 약한 달로 알려진 9월 아마도 to be a challenging month 도전적인 달이 될 수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네요. 계속해서 실업률 얘기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뜨겁게 달궈졌던 미국의 노동시장이 계속해서 서서히 식어가고 있음을 방증하는 신규 고용 지표가 나왔습니다. 8월 실업률이 1년 6개월 만에 최고치를 상승했고요. 수정된 6, 7월 통계는 고용 증가폭 둔화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빠르게 진행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지난 1일에 미 농무부가 발표한 8월 고용보고서에 따르면 지난달 미국 비농업 일자리는 전월 대비 18만 7천 개 증가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이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 17만 건을 상회했지만 지난 12개월 평균 증가폭을 대폭 밑돌면서 노동시장 과열 둔화세가 지속되고 있음을 나타냈습니다. 지난 1일에 발표된 8월 실업률은 전월 대비로는 0.3%포인트 오른 3.8%로 지난해 2월 이후에 1년 6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지난 3월 이후 변동이 없었던 경제활동 참가율이 8월에 62.8%로 전월 대비 0.2%포인트 오른 게 실업률 상승의 배경이 됐는데요. 자, 이게 무슨 수치냐면 팬데믹 직전인 2020년 2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수입이 있는 일에 종사하고 있거나 취업을 위해 구직 활동에 참가하는 사람의 수가 늘었다는 의미입니다. 6, 7월 고용 증가폭이 기존 통계 대비 11만 개나 줄었다는 사실은 미국의 노동시장 과열 완화가 더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음을 시사하는 건데요. 시간당 평균 임금은 전월 대비 0.2% 오른 33.82달러로 증가율이 전문가 전망치를 밑돌았습니다. 고용 증가폭 둔화, 실업률 상승, 임금 상승률 둔화 등을 담은 이 보고서 내용은 즉 연준의 추가 금리 인상을 중단할 수 있다는 관측에 힘을 싣고 있습니다. 연준이 중시하는 인플레이션 지표가 7월 들어 소폭 상승했습니다. 연방상무부는 7월 개인 소비 지출 PCE 가격 지수가 전년 동월보다 3.3% 상승했다고 지난달 말일에 밝혔는데요. 전월 대비로는 0.2% 상승한 겁니다. 전월 대비 상승률은 6월과 같았지만 전년 동월 대비 상승률이 6월 대비 소폭 상승한 것이죠. 상품 가격이 1년 전 같은 달 대비 0.5% 하락했지만 서비스 가격이 5.2% 상승했기 때문에 이런 수치가 나왔는데요. 식료품 가격은 전년 동월 대비 3.5% 상승했고 에너지 가격은 14.6% 하락했습니다. 에너지와 식료품을 제외한 근원 PCE 가격 지수는 전년 동기 대비 4.2%, 전월보다 0.2% 각각 상승해서 두 지표 모두 월스트리트저널이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에 부합합니다. 전월 대비 상승률은 6월과 같았지만 전년 동기 대비 상승률이 6월 대비 소폭 오른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남가주 집값이 수요와 판매량이 동시에 줄어들었습니다. 즉 이게 더블 하락장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런데 가격은 상승세를 기록했습니다.
주택담보대출 금리의 고공행진으로 주택 수요자의 구매력이 떨어진 데다가 매물 부족이 극심해지면서 더블 하락에도 집값만 나홀로 상승하는 집값 패러독스 현상이 남가주 주택 시장을 규정하는 특징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거죠. 지난달 부동산 데이터 제공업체 코오로직에 따르면 지난 7월 남가주에서 판매된 주택의 판매 중간 가격은 74만 3천 달러로 지난 6개월 동안 다섯 번째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이는 사상 최고치였던 지난해 4월 판매 중간 가격인 75만 달러에 불과 7천 달러 차이밖에 나지 않은 높은 수준이죠. 남가주 주택 가격은 올해 들어 전년에 비해 7만 3천 달러나 올랐습니다. 각 카운티별로 주택 가격 판매량을 살펴보면요. LA 카운티의 지난달 판매 중간 가격이 83만 달러로 전년 대비 0.6% 떨어졌고 판매량 역시 4,418채로 1년 전에 비해 21.4%나 급감했습니다. 그런데 오렌지 카운티의 경우 판매 중간 가격은 107만 5천 달러로 7.5% 오른 반면 판매량은 2,078채로 전년 대비 8.5% 감소했습니다. 리버사이드 카운티의 판매 중간 가격은 55만 1,250달러로 2.1% 감소해 판매량은 21.8%나 크게 줄었고요. 샌버너디너 카운티의 경우 판매 중간 가격은 48만 달러로 4% 낮아졌고 판매량은 22.5% 감소했습니다. 샌디에이고 카운티의 판매 중간 가격은 85만 달러로 6.9% 상승한 반면에 판매량은 12.5% 줄었고요. 벤츄라 카운티의 경우 판매 중간 가격은 81만 3천 달러로 0.9% 소폭 상승해 판매량은 29.7%나 큰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끝으로 자동차 노조 파업 이야기 잠시 하겠습니다. 미국의 3대 자동차 제조사의 노동자 15만 명이 가입된 전미 자동차 노조 UAW가 이달 중순 파업에 돌입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그럴 경우 파업 인원이 2018년 이후 최대 규모가 되고 회사와 제조사 모두 막대한 재정 피해를 입을 것이라고 뉴욕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제너럴 모터스와 포드, 스텔란티스 등의 노동자가 가입된 UAW는 지난달 25일 파업 한반 투표에서 97% 찬성률을 기록해서 이번 달 14일까지 임금 협상이 타결되지 않을 경우 파업에 들어가기로 한 상태입니다. 미국에 진출한 외국인 소유 기업을 포함해 미국의 전체 자동차 산업 규모는 국내 총생산, 즉 GDP의 약 3%가량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컨설팅 업체인 앤더스 이코노믹 그룹은 3대 자동차 제조사에서 열흘간 파업이 진행될 경우 노동자들의 총 임금 손실이 8억 5,900만 달러, 제조사 측의 손실이 9억 8,900만 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산하기도 합니다. 이게 또 주가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한번 살펴봐야 되겠고요. 미국 경제 읽어주는 남자 9월 5일 경제나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